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혈압과 19학번 김원우라고 합니다. 먼저 뇌졸중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냥 간단한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단독이라서 좀 더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예. 이런 이력이 있고요. 과거에 비나이더라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망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월 200개의 수업을 하면서 나름 인기 있는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퇴사를 하고 나서 이 학교에 전과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였지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양아치 트레이너였구나. 정말 지식 없이 그냥 저의 막무가내로 막 했던 기억이 나서 좀 많이 반성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뇌졸중, 뇌질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 상황에서 특히 이 3대 질병 중에 하나인 뇌졸중,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겼고, 그것 좀 지금 지난날 저희를 트레이닝했던 거를 좀 반성하면서 또 공부했던 것들을 또 토대로 이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목차로는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특히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 치료, 운동 중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피가 뇌에 통하지 않아 뇌세포가 망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이 뇌졸중의 76%가 이 뇌경색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사망률은 뇌출혈보다 상대적으로 낮고요. 출혈성보다는 발병률이 좀 높습니다. 두 번째로 뇌출혈은 2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급성기 사망률 매우 높고요. 그리고 심각한 2차 손상을 야기합니다. 네, 이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뇌혈관이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막게, 혈전이나 이런 것들을 막게 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고요. 네, 뇌출혈은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또는 약해져가지고 터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계청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17년에 비해 올해 30% 증가했고요. 또 앞으로 46% 정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위에 방금 말했던 그 그래프에 대한 통계에 대한 뒷받침한 논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뇌졸중이라는 게 노인들로만 이제 대상을 하고 있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2030 세대의 이런 발병률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대학생이나 직장인 30대 직장인이 정말 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의문이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일반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루를 돌아봤을 때 보통 출퇴근할 때 이제 이런 이동수단을 가지고 하죠. 네, 그리고 좌식 업무를 보통 많이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또는 이제 길게 야근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제 좌식 업무를 하다 보니 이제 운동량이 감소하고요. 또 야식 문화가 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속된 말로 이런 혈관 막히는 맛, 그런 자극적인 맛들을 좀 많이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야식을 보통 많이 먹고 또 음주와 같이 하면은 좀 더 혈관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하기보다는 또 여가 생활에 보통 이런 SNS나 또 유튜브 같은 이런 핸드폰에 좀 더 많이 보다 보니 운동량이 점점 감소하고 또 이런 2030 세대들이 점점 이 발병이 높아진다라는 결과 어떤 문화적이나 사회적 요소가 가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뇌졸중의 특발성 그리고 속발성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특발성 원인으로는 비만, 흡연, 음주, 짠 음식 등이 있고요.
촉발성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네, 간단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혹시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겨울이요. 네. 흔히들 겨울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추워서 이렇게 뇌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다 보니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최근 논문에는 이런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은 더운 여름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는 탈수로 인한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소판의 음집이 증가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5월과 같은 그런 일교차가 높은 달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밤이요. 또 있을까요? 세 개 다요. 네, 보통 요즘 오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혈압 변동이나 변동이 좀 심하고요.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활동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우리 혈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 수축, 혈액 응고, 촉진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증상입니다. 네, 증상은 보통 이제 얼굴의 한쪽 면에 마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통, 그리고 언어장애, 이제 한쪽 팔에 이제 마비가 좀 나타납니다. 이게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뇌에 대한 이제 부위에 대한 손상 부위의 정도에 따라 그 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증상들인데요. 이제 뇌 피질 같은 경우는 좌반구, 우반구가 있고요. 그래서 좌반구에 다쳤을 때는 실어증, 그리고 오른쪽 마비가 보통 마비가 된다고, 오른쪽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반구에서는 주의력 결핍, 신체 왼쪽 마비가 된다고 하고요.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균형 및 운동 장애 등이 있고, 간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의 기능을 장애를 유발하고요. 전신 마비, 양쪽 마비가 다 일어나고 혼수 상태, 치명적 위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 전두엽에서는 성격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요. 운동 마비, 그리고 측두엽에서는 청각 및 기억 장애, 그리고 언어 이해, 정서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후두엽에서는 시야 결손, 시각 인식 장애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뇌졸중 골든 타임 혹시 몇 시간이라고 보통 알고 있을까요? 한 4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하지만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뇌졸중 협회의 자료인데, 시간이 빠르게 와서 이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나눈 시간대인데요. 가장 빠르게 나왔을 때 2,800가 높아지고, 이제 제일 늦게 왔을 때, 또 골든 타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허혈성 뇌졸중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허혈성 뇌졸중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혈관 질환의 허혈성 뇌졸중 종류가 있습니다. 죽상경화증, 그리고 동맥경화증 2개가 있는데요. 죽상경화증은 이 혈관에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아지고 거기에 혈전이 생기거나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 증상을 말하고요.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나이가 들어서 탄력을 좀 잃어서 거기서 이제 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노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장탓 색전증의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혈관이 뇌 그 세포에 혈관에 이제 혈전을 보내면서 이제 막히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세동, 심근경색, 판막 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다음은 검사 방법입니다. 네, 검사 방법으로는 CT, 그리고 MRI, MRA가 있습니다. 네, CT 검사는 아까 그 골든 타임 안에 왔을 때 제일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X선을 투과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CT로 본 이제 뇌경색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MRI랑 MRA가 있습니다. MRI는 이제 두개골의 내부에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MRA는 이 두경부의 혈관을 좀 더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MRA의 이제 검사 혈관에 대한 모습이고요. 뇌경색의 모습이고 MRI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치료입니다. 치료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 그리고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입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그 골든타임 안에 최대한 빨리 그 투여했을 때를 말하는 그 용해제인데요. 그래서 폐쇄된 혈관을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재개통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동맥내 혈전 제거 치료는 긴 기구를 다리의 동맥을 통해서 삽입하여서 혈전이 있는 대뇌 혈관까지 접근하여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약에 대한 효능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시키고 혈전 생성의 방지를 줍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고요. 치료 차원에서도 가능해 합니다. 네, 다음은 운동 중재입니다. 네, 이건 간단한 ACSM의 이제 FITT에 대한 그냥 권고 사항이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 머신 권장량, 머신을 좀 더 권장하고 그리고 선자세보다는 앉아서 하는 운동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졸중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50%는 마비를 이제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 하거나 프리웨이트 같은 좀 불안정성이 요소되는 그런 운동을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안전에 좀 2차적인 또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머신을 좀 더 권장하고 선자세보다는 앉아서 하는 운동을 이제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게이트 보행에 대해서 좀 운동 중재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특히 아까도 이제 뇌에 대한 질환을 뇌의 어떤 부위에 대해서 이제 손상이 났을 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이제 한쪽 마비, 편마비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서컴덕션 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보행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제 한쪽 발이 마비돼서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서 이 질질 끌고 가는 형태, 이런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걷게 되는 이 서컴덕션 게이트라고 하는 보행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뉴만을 참고한 이제 보행에 대한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마비 다리를 지탱했을 때 좀 더 보폭이 짧아지는 것을 왼쪽 하단의 사진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게이트는 네, 이런 스탠스 페이지와 스윙 페이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단계별로 운동을 어떤 근육이 주동근으로 사용되는지 제가 걸어가면서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TR 컨택트랑 로딩 리스펜스 단계에서는 쿼드리세스, 햄스트링, 그리고 이제 글루트 머슬들, 그리고 엔테리얼 티비알리스 같은 근육들이 주동근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드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쿼드리세스, 솔레스 이런 카프 머슬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글루트 미디어스 같은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네, 다음은 터미널 스탠스입니다. 터미널 스탠스도 동일한 근육들이 거의 사용이 되고요. 네, 이제 발을 거의 지지하고 반대쪽 발을 끌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프리스윙, 네. 그리고 ETR 스윙에서는 그리고 소아스 메이저, 그리고 엔테리얼 티비알리스 근육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미드 스윙에서는 엔테리얼 티비알리스, 햄스트링들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반대발을 처음에 지지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마지막 단계인 이 터미널 스윙에서 이런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걸을 때 직선적으로만 걷지 않습니다. 위아래도 움직이고요.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반도 이제 회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발이 11자 상태로 걷는 게 아니라 살짝 5도에서 7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이제 걷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동 중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쪽 마비에 있는 환자들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PROM으로 좀 더 가동 범위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논문을 참고해서 또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카이로프래틱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참고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지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좀 구상을 했고요. 힙 플렉션, 그리고 익스텐션, 그리고 힙 에비덕션, 어덕션, 그리고 힙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앵클에서는 뭐 도시플렉션이나 플랜터 플렉션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논문을 참고했을 때 이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에게 보행을 할 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이제 구간별, 근육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시게 될 이제 글루트 머슬들, 그리고 이제 한 발을 지지했을 때 이 반대발을 지지하고 미드스탠스 단계에서 반대발이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발이 지지하게 된다. 이때 이제 QL 머슬들, 허리 내모건들이 사용이 되면서 좀 더 이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근육들을 좀 트레이닝 해봤고요. 다음에 햄스트링, 그리고 소아스 머슬들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한 이제 재활 활동을 해봤는데요. 뭐 남녀노소 누구나 게임 다 좋아하죠. 그리고 이 승부욕이라는 게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네, 경쟁을 시켜서 누구는 더 멀리 가면 또 좋은 보상을 주고 아니 칭찬을 주거나 아무튼 이런 이 환자들이 이제 재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놀이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제일 끝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힙 플렉션, 니 플렉션들을 사용한 이제 멀리 보내기 운동 게임인데요. 근데 저 오른쪽 환자를 보면 이 왼쪽이 아픈데 이기려고 오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가운데 이제 동영상은 이제 니 플렉션들을 하면서 니 익스텐션을 하면서 플렉션이죠. 네, 플렉션을 하면서 이제 더 커피를 안 떨어지게끔 갖고 오는 운동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똑같이 발로 이제 그리는 이런 게임들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과대지향적 운동이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참고한 논문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보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들을 통한 또 옆에서 트레이너가 같이 지지하면서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 밴드를 통해서 이 보행 시 저항을 계속 주면서 가게끔 하게끔 네,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제 그 공을 짚는 그런 과대를 해주면서 이제 발을 지지해주고 이제 넘어지지 않게 지지해주면서 이제 천천히 이 과대를 수행하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저 뇌졸중에 대해서 트레이닝과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고요.